안녕하세요. 조장천TV 시청자 여러분. 전 지금 방금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부부의 세계 5회를 끝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부부의 세계? 1회부터 막 진짜 전개가 너무 빨라서 다른 드라마랑 좀 다르게, 물론 1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본 건 아닌데 조금씩 보고 있긴 하지만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먼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드리면, 주인공은 지선우 의사가 있죠. 그 남편 이태호 엔터테인먼트 무슨 사업가, 지선우가 상담하는 그 환자의 딸 20대인가? 하여튼 뭐 여다경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여다경과 지선우의 남편인 이태호가 바람피는 관계죠.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고, 이제 그런 줄거리로 나오는데, 충격적인 게 지선우가 이제 남편이 이 여다경과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이제 1화부터 알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지인들이 다 남편이 이제 그 여자가 바람피는 걸 알고 있고 지선우에게 오히려 숨겨주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너무 빡칠 것 같아. 솔직히 생각해봐요. 만약에 와이프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같이 숨겨주고 나한테 막 얼마나 화날까. 하여튼 그렇게 화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민사적으로 이혼소송과 더불어서 이제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 정신적 청구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1번, 남편에게 당연히 이혼하면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여다경, 여기서는 상간자, 상간녀라고 표현하는데, 남편과 바람핀 상대방에게도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인들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숨겨주고 말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 지인들에게 만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위자료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혼인관계의 파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 너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파탄났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어, 이혼하게 됐어. 그러면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하고, 불륜의 상대방이 상간녀도 당연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제3자가 있는데 그 제3자가 우리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이야, 그 제3자가. 그럼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드라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잘 혼인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좀 너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가는 걸 봤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남편이 듣고 막, 뭐야 이거? 근데 어제 나가긴 했어. 제대로 확인 안 되지만 어제 나가긴 했어. 늦게 들어오긴 했어, 와이프가. 뭐 의심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의심이. 그러다 보면 의심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야. 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근데 결국 그 친구의 말이 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와이프가 이 친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인용이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 확립된 판례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제3자가 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확실하게 제공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어, 이미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별거예요. 장기간 별거를 했냐 안 했냐, 요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탄이 이미 난 상태야.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그 배우자의, 아직은 이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의 어떤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일부러 해주거나 알리지 않거나 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인용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파탄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드라마로 돌아와 볼까요, 내용으로. 이 1화 마지막에 보면 이 지선우가 다 알게 되잖아요. 숨겨준 사실을. 막 같이 놀러가고 뭐 이런 사진 찍은 것도 있었잖아요. 남편하고 그 여다경하고 남편 주변에 같이 한 동네에 사는 그 지인들 같이 놀러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다 있었어. 다 그걸 봤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일부러 거짓말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놀러가기로 했어. 뭐 근데 뭐 부부 동반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인정된다면, 지선우가 만약에 이 지인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모든 소송에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입증 책임.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가 왜 일어났고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너가 이 손해를 나한테 배상해야 돼, 이런 입증 책임이 다 원고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선우가 이 제3자의 그 지인들의 행동들이 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태호나 여다경
그 지선우에게 지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와 이 제3자들이 지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지인들이 숨겨준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위자료의 액수는 적어지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 배우자가 이제 불륜의 상대방, 자기 남편의 불륜의 상대방에게 이제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항변할까요? 상대방 대부분 사건 대부분 보면 상간녀가 나 유부남인지 몰랐어 이렇게 항변을 해요. 대부분 보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유부남인지 알았으면 나 안 만났을 거예요. 왜 유부남을 내가 왜 만나요? 라고 대부분 항변을 한다 이거지. 근데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어. 그럼 위자료 책임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읽어드릴게요. 남녀간의 만남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뭔 뜻이냐? 처음에 만나는데 야, 너 가족관계 증명서 떼와, 주민등록 등본 떼와, 그래가지고 처가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확인까지 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누구 만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떼와 안 하잖아. 그냥 만나잖아요. 좋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주의로 인해서 그 불륜의 상대방이 몰랐어. 그러면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몰랐어. 만나다 보니까 수상해.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막 좀 알아보니 결혼한 거야. 유부남인 거야. 또는 유부녀인 거야. 근데 너무 이미 지났어.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냥 만났어. 유부남인지 알고도 그냥 만났어. 그럼 그 시점부터는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도. 근데 그러면 여다경은 이태호가 유부남인지 알잖아요. 알고도 계속 만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선우가 여다경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당연히 인용이 되겠죠. 충분히 그냥 쉽게 이길 거예요 아마. 워낙에 증거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해요. 거기서 충분히 이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겨서 이제 판결을 받았더니 쳐놓고 안 주는 거야 위자료를. 내가 왜 위자료를 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재산을 압류해야겠죠. 일단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소송 비슷한 그런 절차를 통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패소한 위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이에요. 바로 이제 월급에서 위자료를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월급 압류를 할 때 압류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압류 투신 명령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할 때 이제 그런 요건 사실들을 잘 써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 잘못 쓰면 제대로 나중에 받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인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지선우가 되겠죠. 채무자는 여다경이 되겠죠. 위자료에 졌을 테니까. 여다경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제3채무자는 뭐가 될까요? 회사가 될 거예요. 월급을 압류하는 거니까. 채무자에게 또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 그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여다경에게 줘야 되는 월급을 나는 그걸 내가 압류하겠다, 이런 신청이니까 제3채무자는 회사예요. 회사를 잘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월급을 압류하면서 회사에게 이 명령문을 송달할 때 또 이제 파생되는 어떤 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 너무 열받잖아 사실. 이 상간녀랑 남편이랑 바람 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고, 상간녀에게 뭐 복수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그냥 여기저기 알려요. 인터넷에 올리고 회사 내 무슨 홈페이지 이런 거에 올려. 내 남편하고 거기 있는 어떤 여자가 바람 폈어. 내 와이프하고 거기 있는 어떤 남자가 바람 폈어.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썼어. 그럼 뭐가 될까요?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바람 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피해자인데 이 월급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이 압류 결정문이 회사로 그냥 가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압류 결정문에는 왜 압류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거든요.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패소한 사람인데 위자료를 월급으로 압류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 실제 왜냐면 이렇게 막 너무 열받아서 막 알려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처벌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벌금 막 물고 막 그런 사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급을 압류를 해도 월급 전체를 압류할 수 없어. 민사집행법 보면은 월급이 얼마가 있으면 반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반은 할 수 없다. 만약에 월급이 185만 원 그 이하라면 아예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월급을 설정을 일부러 185만 원, 옛날엔 150만 원이었는데 그
그 150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해놓고 남은 재산 막 빼돌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막 빡쳐. 네, 어쨌든 뭐 185만 원 이하면 또 압류가 안 된다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오늘은 부부의 세계의 변화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혼은 하지 마시고 바람 피시면 안 되지만 이런 거 알아두시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하고 이러면서 바람핀 증거들을 보잖아요. 바람핀 경위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 사라졌어.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결혼을 이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언젠간 나타나려나?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